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중진인 장제원 의원은 또다시 험지 출마에 대해 일축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저는 그래서 눈치 안 보고 삽니다. 할 말 하고 삽니다. 아무리 권력자가 뭐라 해도 저는 제 할 말 하고 삽니다. 어린 나이에 정치를 하면서 벌써 15년입니다. 15년 동안 많은 어려움도 겪고 풍파도 있었고 또 한 번은 4년을 쉬었고 또 한 번은 무소속으로 출마를 해서 지역 주민들의 사랑으로 당선되는 기적도 맛보았습니다. 요즘도 장제원이 험지 출마하라 하셔서 항상 제가 16년 동안 걸어왔던 길이 쉬운 길이 아니었고. 네, 장제원 의원은요, 지난번엔 4,000명도 넘게 동원된 산악회 창립 기념 행사에서 새를 과시하는 듯 하더니 이번에는 교회 간증에 나섰습니다. 최진봉 교수님, 예. 한마디로 험지 출마는 안 하겠다 이런 거죠? 그런 거죠. 그러니까 대놓고 지금 혁신위원회나 대통령이 직접 얘기한 건 아니지만 혁신위원회 어떤 방향 자체를 거부한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본인을 윤회관 중에 윤회관이라고 얘기하고 그렇게 사람들이 알고 있는데 저런 태도를 보이면 그러면 대통령에게 그냥 그 등을 지겠다 이렇게밖에 안 보여요. 왜냐하면 권력자란 말을 쓸 필요도 없잖아요. 교회 가서 간증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는지도 좀 이해가 안 되는데 네. 권력자란 말을 굳이 써가면서 뭐라 해도 내 할 말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본인도 사실 혁신위에서 얘기하는 여러 가지 얘기들이 대통령실도 어느 정도 공감하고 있다는 하는 부분을 인증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저런 말 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장제원 의원 입장에서는 제가 볼 때는요. 본인도 이제는 더 이상 윤석열 대통령 함께 갈 수 없는 상황이 됐다라고 판단한 것 같아요. 아니면 정말 대통령이 요구하는 것처럼 대통령이 요구한다고 제가 표현하는 건 좀 지나치다고 하면 혁신위에서 요구한 것처럼 예를 들면 좀 중진 의원들이나 PK나 TK 있는 분들은 양보하고 좀 험지 출마하시든지 사퇴하시든지 이런 부분으로 가는 것이 국민들의 신뢰를 얻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그 안에 대해서 받아들일 생각 1도 없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요. 저렇게 장제원 의원이 앞장서 나오면 지금 TK나 PK 있는 분들도 같이 동조할 생각이 있지 않겠어요? 네. 혼자 싸우긴 힘들지만 윤회관 중에 윤회관이라고 얘기됐던 사람이 저런 행동을 하니까 그런 어떤 반향이랄까요? 아니면 영향력이 클 수밖에 없어요. 김기현 대표도 심지어 본인도 자기 거취는 자기가 결정한다고 얘기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기 불러올 파장이 얼마나 될지 좀 지켜봐야 될 텐데 사실은 그 전에 본인이 윤회관 중에 윤회관이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혜택을 누린 부분도 분명히 있는데 네. 저런 태도를 보이는 것이 국민들에게 좋아 보일 거냐? 자기 생각만 한다고 느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혁신을 하려면 아픔이 따르는 거예요. 그 아픔을 수용하려는 생각이 없다고 하면 구태로 낙인 찍힐 수 있다는 부분도 본인이 깊이 고민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네, 근데 이런 가운데 당초 대표적인 윤회관으로 꼽혔던 권성동 의원은 어제 윤회관에서 이제는 빼달라 이런 말을 했다라고 전해지는데요. 정혁준 변호사님, 그렇다면 윤회관이 해체되는 거로 봐도 될까요? 윤회관이 지난 대선에 공이 있었던 거는 맞죠.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 정치 신인 아니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과외 교사가 필요했고 그것이 그 윤회관이었는데 그런데 윤 정권의 성공을 위해서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내년 총선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은 사실은 윤회관이 과연 도움이 되는가 의문이 많이 있고 한마디로 생각을 하면은 중학생 때 맞는 과외 선생님이 고등학교 올라갔을 때에도 맞는 과외 선생이냐? 그건 아닐 수 있잖아요. 더군다나 지금 보면은 모의고사를 망쳤는데 왜 망쳤느냐? 과외 선생이 잘못한 거 아니냐? 이런 비난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새로운 방법이 필요한데 어떤 방법이 필요하냐? 학원을 다니든지 인강을 다니든지 아니면 스스로 야간 자율학습을 하든지 이런 논의가 나오는 가운데 그런 가운데 윤회관의 의미는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네. 그런 윤회관의 카테고리에 권성동 의원이 내가 계속 남아있겠다라고 할 이유는 제가 봤을 때도 없지 않을까. 그다음에 저런 태도가 윤회관에 대한 그 여러 가지 생각들을 더욱더 약화시킨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또 총선을 앞두고 관심을 모으고 있는 다른 여권 인사가 있습니다. 바로 이준석 전 대표인데요. 신당 창당에 대해 계속해서 암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관련 발언 들어보시죠. 이거 지금 이 상태로 가면은 그러니까 시간 변수만 있잖아요. 저는 시간 내로 기대할 만한 변화가 없으면 무조건 저는 신당 간다. 이 정도 스탠스입니다. 저는 어차피 저는 아주 편하게 12월 한 중순이나 말쯤 돼가지고 형성되어 있는 신당의 지지율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많은 사람들의 행보를 결정하게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준석 대표 드디어 오늘 본격적인 움직임에 나섰다고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런 것이 이제 본인이 제시한 일정은 다가오고 있는데 예. 아까 우리가 첫 주제로 다뤘던
지금 한동훈 전 장관, 법무장관이 법무장관, 대구에서 네. 바람을 일으키고 네. 또 법무장관으로서의 일정이지만 또 대전에 간다 그래요. 그러면 어쨌든 이런 신드롬과 바람이 계속 분다고 할 때 신당이 지금 과연 필요한 것인가 하는 근본적인 좀 역풍이 불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그 한 언론과의 또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또 했더라고요. 내가 만약 비대위원장,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되면 내년 총선에서 130석까지도 내가 얻을 자신이 있다. 자, 상당히 뜬금없는 얘기인데 정치적으로 이제 그 윤 대통령이 어떤 국정의 방향을 좀 획기적으로 변화시켜 준다면 이라는 전제는 달긴 달았어요. 근데 그 전제가 중요하다기보다는 본인이 신당 창당이라는 것을 이렇게 시작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국민의힘의 비대위원장이란 말을 본인 입으로 꺼내고 있는 그런 단계거든요. 한마디로 이게 좀 고민에 지금 이준석 대표가 빠져 있다. 어떤 선택의 길로 가야 할지. 그러니까 이게 이제 12월 초까지 몰아닥칠 바람이 역풍이 될지 순풍이 될지 아마 한동훈 바람이 또 얼마나 커질지 이런 네. 것에 따라서 고민의 시간이 좀 깊어지고 있다. 그 신당 창당은 뭐 인터넷으로도 할 수 있고요. 각 그 5대 광역시에서 1000명 이상씩 모으면 되는데 이 대표가 뭐 인터넷으로 그 정도 발기인을 모으는 건 어렵지 않아요. 그러나 그것만으로 신당이 된다라고 하기에는 그 어렵기 때문에 신당 바람은 전적으로 이게 찻잔 속의 태풍이 될 거냐, 정말 바람이 될 거냐, 여러 가지 다른 바람과 지금 맞물려 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된다. 저 그 비대위원장 얘기를 왜 이 대목에서 했을까 하는 생각이 자꾸 드네요. 네. 네. 총선을 앞두고 여권의 움직임, 빠르게 움직이는 여권의 움직임을 알아봤습니다. 저희는 이제 다음 주제로 가겠습니다.